오늘 발표를 맡게 된 마이클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네이버 금융으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텐데요. 대부분 이제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재무제표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들어보면은 예전에 신라젠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요. 이 주식이 일명 사람들에게는 상남자 주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5만 2,300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쫙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7,820원까지 가고 지금은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과연 왜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를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다.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였는데 매년 500억, 그리고 1,000억, 400억 정도의 적자를 내는 회사였습니다. 자본을 계속 갉아먹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회사였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배워본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러한 가치평가 3요소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시는 게 이제 수익인데요. 이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뭐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자산에 들어가는데요. 이 순자산은 자본이란 말로 대체가 됩니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중에 6억은 나의 돈이고 그 다음에 4억은 은행 대출이다. 그런 경우에 4억이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 자산에 부채를 뺀 게 그 기업의 순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자산이 많을수록 굉장히 우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부분인데요. 분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은 이거를 내부 유보금으로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배당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이제 돈을 빨리 이렇게 돌려드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배당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배당을 많이 하고 있게 되면은 투자를 해야 할 돈들이 이 부분을 흘러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나 아니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은 배당을 하지 않고 성장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업 투자를 왜 할까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마이클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을 투자를 받고 각각 한 주 한 주 4주를 부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게 주를 발행하진 않지만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 곱하기 4를 해서 자본금이 2억이 생기고 부채 1억을 가지고서는 이 오피스를 매입해서 여기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부대 비용이나 나가는 비용들은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해년도에 일을 해서 매출은 1억을 이제 내고, 그다음에 순이익은 4천만 원, 그리고 배당은 2천만 원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당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본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수익은 이제 연말에 제가 돈을 다 벌어가지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익이 4천만 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로 나누게 되면은 각각 1천만 원씩의 이익을 갖게 된다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만약에 배당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현금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연말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자본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뺀 나머지 2억 2천만 원에 4를 나눠서 5,500만 원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본 수익률은 20%가 늘어나게 되고 배당 수익률은 이 연도에 10%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해피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배당으로 10%를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그 해 연도에 배당을 뺀 자본이 2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뭐 1%, 2% 하는 마당에 이 정도의 자본 수익률이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고 좋은 투자 결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예제를 통해서 제가 그 재무제표 보는 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재무제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BPS라는 건데요. Book Value per Share라고 해서 주당 순 자산 가치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러니까 순 자산 대비 순 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자본은 이제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고요. BPS가 높다는 거는 회사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주가에 BPS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PBR 1 이하면은 자신이 가진 이제 순자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 지금 시가총액 순위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현대차나 그다음에 포스코,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는 지금 1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말은 포스코를 만약에 31만 7,500원에 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영업 가치나 뭐 현금이나 이런 거 총 합한 순자본 대비 반 정도의 가격에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이 뭐 60 몇만 원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PBR이 1이 되기 때문에 자본 가치랑 비슷하게 적정하게 주식을 구매한 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 가치인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서 자산 가치보다 더 이제 중요시하는 게 수익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앞으로 자산을 더 많이 불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높을수록 BPS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뒤에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수익이 지금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은 어닝 퍼 쉐어라고 해서 EPS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이제 주식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 주가 수익 비율은 PER이고 그다음에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ER이 만약에 10 이하의 거래가 되면은 가치주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금리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ER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고, 하이닉스 11이고, 그다음에 네이버는 3.78인데 이게 아마 회계상으로 뭔가 벌금을 나라로부터 돌려받았던 뭔가 회계상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109, 뭐 이 정도로 돼서 굉장히 이제 IT주는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입니다. 분배는 기업이 자본을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이익을 유보금으로 쌓아두지 않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먼저 1년이나 분기마다 이렇게 배당이란 걸 통해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 주식을 중간에 청산할 때까지 이제 가지지 않고 그 중간에 팔아도 파는 시점까지는 배당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의 현금 흐름을 발생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DPS는 배당금 총액을 이제 주식수로 나누게 되고요. 디비던드 퍼 쉐어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금 총액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말 그대로 뭐 1년마다 나오는 이제 배당의 주가 대비 수익률을 말하는 건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율이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고배당주다. 그리고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고 뭐 1% 미만이다. 그러면은 배당이 적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당금 리스트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동남합성이나 그다음에 서울가스나 대동전자, 뭐 대신증권, 우국 이런 것들이 뭐 7%, 8%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이자 뭐 1, 2% 대비해서 막 5배, 6배 이 정도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년 주가가 고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이자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당 순 자산 가치,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주당 배당금 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주당 순 자산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총 자산 마이너스 총 부채를 주식수로 나눈 거고,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고, 그다음에 주식 배당금은 배당금 총액을 주식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값들이 주식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비율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저는 뒤에서 예시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갖고 온 게 이제 삼성전자 재무제표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명실상부 1위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414조로 가장 높고, 그리고 상장 주식수도 59억 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414조 원이고, 그다음에 순자산이 257조 원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26조 원이고, 상장 주식수는 59억 주인데, 주가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매일 등락하는 주가를 볼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시가총액을 이제 상장 주식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밸류 대비해서 상장 주식수가 얼마 있는지를 가지고 주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은 작년에 한 3천 원 정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가 수익 비율을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 공식에 따르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414조 원을 59억 조로 이제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9,500원이 되고요. BPS는 이제 43,130원이 됩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은 이제 주가를 BPS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1.61배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을 때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 주당 5천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69,500원에 샀다고 하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는 43,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9,000원 대비 43,000원이 더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 대비해서는 1.61배 정도 더 비싸게 지금 주가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EP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대비 총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4,42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4,423원을 주가로 나누게 되면은 15.7배가 나와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가는 69,500원인데 실질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4,423원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배당을 안 했을 때는 이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주당 순이익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 부분이 자본이 되고, 자본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15.7년 뒤에는 시가총액 414조 정도 하는 회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만한 회사들을 또 사거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PER 지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PER이 뭐 2배나 3배, 4배 이렇게 되면은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이만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PER이 낮은 회사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 이하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이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말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방금 보여드린 삼성전자가 26조 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벌어들였는데, 매년 이 정도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조금 그 유동화하기 쉬운 유동 자산이 제가 알기로 한 110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언론에 공시가 났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나 아니면은 M&A를 함으로써 앞에 있는 이런 주당 순이익을 훨씬 더 늘려가지고 이러한 PER 비율을 점점 내려가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솔직히 26조라는 거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 지금 현대모비스가 14위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지금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어쨌든 매년 삼성전자는 이익으로 이렇게 쌓아가고 있고, 배당이나 아니면 내부 유보금으로 자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DPS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2,994원에 이제 그 배당을 주당하였는데요. 이거를 69,500원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결국에는 4.3%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이러한 배당 수익률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이자율보다 높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리스크를 가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안전 마진이 되기 때문에 고배당주를 조금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예상 BPS는 주당 아까 순 자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늘어난 이익만큼의 지금 주식 배당을 2,994원만큼 했기 때문에 이걸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주당 자본이 되고 43,130원에서 한 주당 이렇게 가치가 천 얼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매년 이익을 내서 BPS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튼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테크 기업이기도 하고 성장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년에 지금 주가 기준으로 4.3%라는 배당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별 배당금이란 걸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배당금이 많이 나왔고 올해 그리고 내일 후년에도 이렇게 배당금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상속세가 워낙 몇 조 단위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돈을 갚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 배당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건 뭐 투자를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익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자본 수익률이 지금 6.3% 정도 됩니다. 이 자본 수익률은 지금 주가 대비 얼마나 자본을 갖고 있느냐, EPS를 넣어가지고 올해 증가한 양만큼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6.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아까 처음에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이게 한 4.3%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에는 자본으로 계속 삼성전자 내부 유보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금 특판 이자율이 한 2.4% 정도 되고 제1금융권이 실질적으로 뭐 1%에서 2%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수익만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런 자본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2배에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금리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원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삼성전자가 망할 수 있는 리스크라던가 아니면은 대규모의 적자가 나서 자본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기대 심리로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숫자로서 이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금리 대비 이 투자처가 매력적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삼성전자 BPS와 이제 수익률을 나타내는 EPS의 추이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BPS는 계속 자본이 대부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BPS가 우상향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계속 쌓이면서 순이익들이 자본으로 계속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이 점점 많아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나 그다음에 M&A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PS는 실질적으로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은 결국에 우상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는 그 반도체가 잘 나가서 순이익이 40조에서 이제 50조 정도 나온다는데 작년 27조 대비 이렇게 많아졌다가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이 EPS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정말 잘 하시거나 되게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EPS가 변동이 적은 회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앞에 보여드린 대로 이런 수익률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EPS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BPS도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배당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어떻게 BPS, 뭐 EPS, 뭐 PER, PBR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계산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까지 다 일일이 계산하고 하기엔 너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잘 나와 있는 네이버 금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PER, 그리고 EPS, 그다음에 PER, BPS,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이거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값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올해를 기준으로 하느냐, 작년 쿼터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PER이랑 그다음에 추정 PER의 차이는 추정 PER은 이제 미래의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 정도의 그 돈을 벌 것인지 이거를 주목을 해서 하는 편이고 대부분 이런 추정 PER에 의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추정 PER은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확신해서 이 회사가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낼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정확히 이 이익을 측정하지 못하고 PER을 측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금융에서 삼성전자를 치신 다음에 밑에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에 연간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런 게 나오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EPS, 그다음에 BPS, 그다음에 주당 배당금, 그다음에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면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아까 같은 신라젠 같은 잘못된 투자를 해서 소중한 재산을 다 날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